볼게요. 그 지난번에 원방 하던 것 좀 마저 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에서 내가 영상을 올리고도 풀이에 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해설하겠습니다라고 올리긴 했거든요. 어떤 문제였죠? 그쵸? 원해반수 12번 양지구 문제. 여기서 그 그림 자체가 이게 문제를 다시 보면 12번을 보면 이게 지금 원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C1, C2, 점점 CM이라고 돼 있죠. 이게 2보다 큰 홀수라고 했고 이거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 넓이로 하는데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읽어보면 어쨌든 이 m개의 원이 생길 텐데 이 m개의 원은 반지름 길이가 일단 같아요. 그런데 중심은 이제 0,0이 그러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0자리 안에 존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다조건이죠. 저 직선이랑 이 원이랑 모두 접한다는데 이게 직선하고 원의 크기가 생각보다 이걸 비율 관계를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마치 접하는 지점일 때를 그 원의 중심에 이렇게 관통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율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대강적인 생각으로 일단 그림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비율에 맞춰가지고 원을 맞춰서 그려버리면 더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직선이 원래 원의 중심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직선이 되게 이렇게 근처에 가까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림을 그리면. 근데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비율 관계 맞추면 얘가 생각보다 이쪽이 가깝습니다. 가까우면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문제에서 지금 이 원이랑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잖아요. 중심이 안에 있고. 근데 그게 2보다 큰 홀수계죠. 이게 홀수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보다 크다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홀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이쪽에 이런 크기의 원을 만들면 반드시 이쪽도 요 똑같은 크기의 원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거 똑같은 크기 원이 어디랑 어디 생기겠어요? 이쪽이랑 이쪽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니까 홀수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냥 홀수도 아니고 뭐보다 큰 홀수? 2보다 큰 홀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그래야 짧은 쪽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만들어서 여기에 지름원하는 이 짧은 원 있죠. 요거가 하나가 이쪽에 만들어져야 이쪽에 몇 개가 생긴다? 똑같은 크기 원으로 요런 느낌으로 하나, 둘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이 3개의 원으로 만들어진 중심으로 찍어가지고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뭘 그려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림처럼 좀 크게 그려가지고 원을 여기하고 여기를 그려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 총괄적으로 문제 풀다가 비율관계 맞춰서 풀다가 실수한 게 이게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제 가로 세로 맞춘 다음에 직선도 그려버리면 얘가 직선이 생각보다 이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크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왜냐면 이쪽에 크기가 똑같은 거니까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원을 그릴 텐데 이래버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관통하는 점선 요거 있죠. 요거랑 이 반대편에 있는 원이랑 이 선이 그냥 일치한다고 잘못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쪽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다고요. 좀 작게.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뭐가 남은 거죠? 이 원의 중심이 0,0이고 이 직선 이름이 현재 몇 x입니까? 3x 플러스 4y 플러스 20이죠? 3x 플러스 4y 플러스 20은 0. 얘랑 얘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요 거리를 먼저 구합시다. 자, 거리를 구해주면 몇이에요? 5분의 00 들어가고 절대값 20이니까 몇 나옵니까? 4 나오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현재 몇이에요? 10이에요. 그럼 10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이거 10에서 이 거리가 원래 더 가까워야 돼. 이런 구조가 맞아요. 근데 이런 구조로 그려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구조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4가 나왔으니까 현재
요만큼 길이가 4라는 거는 10에서 4 빼면 몇입니까? 6이죠. 그럼 요만큼 길이가 이쪽이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고 이 원 3개의 반지름 길이가 몇이다?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무슨 넓이 찾을 거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찾을 건데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만 찾으면 되죠? 높이는 그러면은 반지름 2배니까 높이는 뭘로 갖다 쓰면 돼요? 6으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미리 곱해놓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게 원의 중심에서 여기 이렇게 직선을 연결시켜버리면은 여기부터 여기가 큰 원의 반지름 10일 텐데 방금 이 반지름 몇 나왔어요? 3 나왔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입니까? 7이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나왔어? 거리가 4 나왔죠? 4에서 이만큼 반지름 빼야 되니까 얘를 몇로 봐야 돼요? 1로 봐야 돼요. 그럼 7하고 1 가지고 피타고 했으니까 7, 7, 49에서 1 빼니까 루트 48인가요? 그럼 여기가 몇이다? 루트 48. 아직 유리하는 그냥 2 곱하기 루트 48 할게요. 이렇게. 그럼 2 없어졌고 6 곱하기 루트 48이 몇 곱하기 몇이죠? 16 곱하기 3이죠. 그럼 몇 루트 나? 4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6, 4, 24 루트 3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딱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이왕이면은 이제 가로 세로 비율도 맞춰가면서 직선도 그려면서 풀잖아요. 그러겠어요. 이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안 맞더라도 좀 약간 작은 원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해서 해석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지난 시간에 좀 헷갈려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좀 비율이 안 맞더라도 이 구조에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면 현재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길이하고 별 차이가 없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차이는 거의 없어. 7, 7, 49 루트 48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하학적으로 그리면은 이게 맞아. 되게 요렇게 되게 이런 얍실한 요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잘못해버리면 이게 마치 여기서 이렇게 이은 여기가 마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한번 너희가 풀어보고 나면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아마 다시 나와도 안 틀리긴 할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좌표 표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1,2가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이 있는데 두 점 A 1,7, B 4,3이 있어요.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 PAB의 무게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얘는 점 좌표 찍고 뭐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어떤 원이 있고요. 원 외부에 두 점을 그냥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두 점을 찍었어. 그럼 두 점 가지고 선분도 만들어지고 직선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일단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요 원위로 움직이는 점 아무데나 점 P를 딱 잡고 뭘 만든다? 일단 무슨 도형?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P가 바뀜에 따라 이 삼각형에 뭐가 바뀌어요? 당연히 무게중심도 바뀌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P를 어디 찍든 간에 우리가 무게중심은 이 P에서 A, B의 어디에다가 중점 M에다가 선분을 그어요. 그죠? 중점 M에다가 선분 긋고 나면 무게중심은 반드시 이 PM의 몇 대 몇 지점? 2대 1 지점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P가 그럼 바뀜에 따라 여기 계속 위치가 바뀌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생각했을 때 P가 어느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건 P가 이 AB 직선에 평행한 접선에 있을 때가 일단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제일 가깝다고 해가지고 무게중심도 이 직선에 제일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봐봐. 일단 결론. P가 저 직선 AB에 제일 가까워야 무게중심도 제일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평행한 접선이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 있나? 원의 중심 이쪽 찍고 여기서 이 직선에다 수선 내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요 점이 P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AB의 중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A, B의 중점은 일정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P가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럼 무게중심은 이 빨간색에 몇 대 몇 지점이어야 돼요? 몇 대 몇? 2대 1 지점이어야 되죠?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 길이가 어찌 보면은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가장 최소 길이 아니에요? 요 길이가? 그치? 그럼 여기서도 여기다가 수선 내린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예요?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짧아야 얘도 짧아지는 거고 얘가 짧아져야 얘도 짧은 거죠. 그럼 얘가 짧다는 건 얘도 짧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원위를 움직이는 점에서 어쨌든 이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점을 찍어버리면 그때도 무게중심의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최소가 된다. 그럼 이거를 무게중심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야들아, 봐봐.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면 이 대각 길이가 현재 2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요? 2대 1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좌표를 찾을 필요 없이 원래 우리 원의 중심좌표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1,2죠. 그죠? 이 1,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좀 구해볼게요. 몇입니까? 직선식 세워야 되네. 그지? x가 1,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4,3이니까 기울기 4 빼기 1분의 3 빼기 7이니까 3분의 마사. 그럼 y-7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빼기 1 해놓고 마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y 플러스 7, 3, 21은 4x 빼기 4. 넘겨주면 결국엔 이 직방은 4x 플러스네요. 4x 플러스 3y 빼기 25는 0이네요. 1,2에서 거리 구합시다. 5분의 절대값 4, 3이 아니고 3이 6 빼기 25. 그러니까 5분의 15. 딱 3이네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라는 소리야? 3이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 몇입니까? 2죠? 그럼 요만큼 길이 몇이라는 소리예요? 1이죠? 근데 그냥 그 1에다가 그냥 몇 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 곱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아마 너희가 미리 푼 학생들 중에서는 막 여기 접점 좌표 찾으려고 하고 막 무게중심 좌표 찾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석을 해주고 아 내가 굳이 뭐 접점 좌표나 이런데 뭐 무게중심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찾은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해서 이 좌표를 찾으려고 해. 찾을 수 있어. 여기 좌표 찾을 수 있긴 하거든. 찾았어. 그 다음에 또 거리해. 답은 나와. 답은 나오겠죠. 근데 뭐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그 과정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 주어진 여기랑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한번 빼고 몇 분의 1 곱한다. 3분의 1 곱한다.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 안 시원해지는 거예요? 덥진 않죠? 아, 나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주사 맞았더니 몸이 정상이 아니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이거 25년 종천문임 풀이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막 빨리 풀려고 시도하다가 빨리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25년 종천고 문제기도 한데 문제는 간단해요. 일단 원이 등장했는데 원이 지금 반지름 길이가 몇입니까? 2예요. 그치?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외부점에서 접선 긋는데요. 외부점에서 접선 긋는다고 했는데 그 외부점이 어디예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거기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띡 하고 그렸는데 두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뭐하고 뭐 나온답니까?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일단 기울기 3이랑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죠. 그럼 일단 이게 접점 좌표가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 3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대강 여기서 내가 3짜리 기울기랑 평행한 3짜리 기울기를 이쪽에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절편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생기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생기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들아 기울기가 수직인 걸로 접선 그리면 이 안에 정사각형 모양 만들어지는 건 기억하죠? 여기 정사각형네요. 이거. 그러니까 얘가 현재 기울기 3짜리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정사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지금 근데 뭐 여기 각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엔 이 직선하고 만나는 여기 있죠. 절편. 요 절편이랑 요 절편이랑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으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 찾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일단 저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데 있어서 뭘 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뭘 풀까라고 딱 명확히 계획을 잡고 쭉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이 문제 푸는데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닮은 비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수직이니까 닮은 비가 막 있으니까 닮은 비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냥 수식적으로 제일 명확한 건 이미 기울기를 알죠. 그리고 원의 중심좌표가 0,0이죠. 그냥 이 접선하고 이 접선을 구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사실은 깊은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거야. 기울기가 3이고 마3이니까 기울기 3짜리는 한 칸에 3칸이잖아요. 그럼 대각 길이가 몇이에요? 루트 10 아니에요? 막 그런 닮은 비로 해가지고 막 풀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기울기 3짜리 요 접선을 구하면 y는 몇 x? 3x 뿔 만데 여기 절편 음수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만 해놓고 r 몇이야? 2죠. 2 루트 몇?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몇? 10.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10이라고 금방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접선은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 여기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9분의 1 플러스 1이네요. 9분의 1 플러스니까 9분의 10 3분의 루트 10 여기는 3분의 1 루트 1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여기 밑변 길이 잡아버리면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이는 그냥 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죠? 그래서 그냥 얘랑 갖다가 놓은 다음에 x는 정리해서 그냥 이 높이 x좌표를 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물론 다른 방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방식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지금 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이좌표 물어볼 수도 있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방금 어차피 우리 삼각형 넓이한테 이좌표 찾았죠.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너희가 아직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요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접선과 이 접선을 구해서 교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점좌표를 그냥 A, B라고 잡고 이 A, B가 y는 3x랑 y는 3분의 1x에 각의 이등분선상에 있다 해서 각의 이등분선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지. 왜냐면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y는 몇 x예요? y는 3x죠.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 넘겨서 일반형 바꾸면 3x 빼기 y는 0이고 얘 양변을 3 곱하면 3y 빼기 x 3y는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 넘겨주면 x 플러스 3y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 같으니까 얘네 둘 더한 거랑 뺀 게 그냥 각의등분선 아니에요? 그럼 둘 그냥 더해주면 뭐야? 4x 플러스 2y는 0이니까 이래버리면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몇 x? 2x가 되나? 맞나요? 그럼 요 기울기는 얘 수직이어야 되잖아. 그럼 요 기울기는 뭐예요 그냥? y는 2분의 1 x죠. 맞니? 그럼 y는 2분의 1 x가 돼야 되고 지금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몇이에요?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몇입니까? 2죠. 그럼 얘들아 요 길이가 2란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1대1 대 루트 2잖아.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2에다가 몇 곱한 거? 루트 2 곱한 거겠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2루트 2예요. 그치? 그래 버리면 여기 좌표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A, B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거랑 A, B에서 여기까지 원점 거리가 몇이다 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가 이거니까 기울기 2분의 1은 가로 두 칸에 세로 한 칸이니까 여기 몇이야? 루트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루트 5일 때 가로 길이가 2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구한 거에다가 루트 5분의 뭐를 곱하면 2를 곱해버리면 가로 길이가 나오지. 그래서 이좌표가 나오긴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풀이도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이 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예요? 닮음 아니에요? 그죠? 이 삼각형의 성격은 닮음이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현재 알아 몰라? 알잖아. 반지름 길이 2 아니에요? 그럼 여기 길이가 2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대 전체 요 길이는 뭐 여기 대 뭐 전체 이걸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어떻게든 삼각형 비율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너희가 아직 시험이 멀었잖아요. 방학 중이고 공부할 때는 다양한 방법의 풀이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면서 너희가 이거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이게 제일 심플하다. 다른 거 구하라고 할 때는 이게 제일 심플하다. 그걸 이제 약간 정립을 해야 돼요. 도형 파트는. 근데 이 문제는 너희가 분명히 아직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인 건 뭐냐면 딱 이 문제는 그냥 이 직방하고 이 직방 구해가지고 딱 푸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왜? 우리가 원의 중심이 0,0인 원 같은 경우는 기울기 하고 있으면 접선을 그냥 명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시도하다가 자꾸 막 시간 낭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답은 끝까지 다 풀면 3분의 32로 나옵니다. 14번은 3분의 32로 나와요.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권 기출입니다. 자, 개포고 문제 볼게요. 작년 개포고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지저분한 게 많아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2,0이랑 8,5를 지나는 직선에 접하고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에 접해야 되는 원인데 특정 점을 지난대요. 그런 원은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 어떤 직선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접하면서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원 중에서 원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최소가 된다고 했죠. 그럼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그냥 이 직선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지름으로 갖다 쓰면 되죠. 그게 제일 작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마이너스 2,0이랑 8,5를 지나는 직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요? 8 플러스 2분의 5인가요? 그죠? 그럼 10분의 5니까 기울기 2분의 1로 갖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y 마이너스 0은 기울기 2분의 1에 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1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일반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했으면은 x 빼기 2y 플러스 2는 0이라고 적어놨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어쨌든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에 누가 있는 거야? A하고 B가 현재 있는 거고 어딘가 요 A, B 오른쪽 아래쪽에 어떤 점이 있는 거잖아요. 요런 점 4,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방금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직방 구했으니까 이 직선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합시다. 거리 구하면 몇이에요? 루트 몇 분의? 루트 5분의 절대값 4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루트 5분의 10이네요. 그럼 몇이야? 2루트 5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했을 때 2루트 5가 되는 거고 딱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이렇게 원이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지. 이 원의 넓이가 가장 작은 넓이인데 그럼 반지름은 이거 절반 갖다 쓰니까 반지름은 뭘로 갖다 쓰자? 루트 5로 갖다 쓰자. 근데 이제 이 원방을 마저 완성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문제를 마저 읽었을 때. 어쨌든 이런 원이 있는데 갑자기 a, 0이 등장했어요. a, 0이 등장하고 a가 3분의 16보다 크다. 원 C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5다. 현 길이겠네요. 현 길이. 접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거니까. 그때 저 외부점 A 찾는 거네. 이해되니? 그럼 천상 이 원방 완성해야겠네. 중심을 알아야죠. 중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심을 좀 센스 있게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 어떻게 찾을까요? 현재 이 직선의 이름은 얘인 걸 알고 있고요. 이 원의 여기 중심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대들의 선택은? 그러니까 이런 짜잘짜잘한 사소한 계산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이 직선 알아? 이 점 알아? 방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외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구했어요. 그래서 반토막 해가지고 반지름은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이 중심을 찾아야 원방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편할까? 일단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얘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인 직방 얘 있죠. 그죠? 얘를 구해서 여기 좌표를 찾고 난 다음에 중점으로 찾아도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요 노란색 직선 기울기가 몇이에요? 몇이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 요 대각 길이가 몇인 거야? 루트 5네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가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4에서 1 빼니까 몇? 3. 마이너스 2에다가 2 더하니까 몇? 0.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막 이 직방하고 안 하고 바로 얘가 3코마인 걸 찾는 게 진짜 찐 실력자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갈무리 되고 정립이 돼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걸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방 찾았어요. 중심 3,0이잖아. 그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아까 반지름 길이 루트 하니까 5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은 중심이 어디 선상에 있는 거야? x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y축도 그린다고 하면 y축 그려놓고 나면 중심이 몇 컴이면 3,0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5니까 2.5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뭐 한 요런 원? 맞아? 뭐 요런 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A가 얘들아 뭐보다 크다고 했어? 3분의 16이죠. 이게 3분의 16이 되게 애매한 숫자긴 한데 3에다가 루트 5를 더한 거보다 살짝 큰 숫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된다?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고 여기서 뭐 긋고 접선을 그어요. 근데 공교롭게 여기도 지금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각 접점 두 개 P하고 Q를 땅땅 찍어버리면 여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접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을 텐데 얘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선대요? 세로선 됩니다. 일단 내가 그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준 거야? 이 P부터 Q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세로선 길이를 준 거죠. 몇이라고 준 거예요? 3분의 4 루트 5라고 준 거죠. 중심좌표 3인 거 알고 있고 여기 A인 거고 자, 이 상황에서 뭐 찾는 거야? 이 A 찾는 거예요. 자, 이 A 어떻게 찾는 게 이 상황에서는 제일 빠를까요? 이 A 찾는 방법. 이 A 찾는 것도 진짜 별의별 방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린 여기 알아.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시켰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여기 길이가 루트 5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여기 반띵한 여기에다가 내가 2분의 1 곱하면 2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지금 요만큼 반띵 길이인 것도 알아요. 그럼 얘 알죠? 얘 알죠? 뭐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이거 닮은 비로 가는 게 제일 편하겠지. 막 굳이 요런 데 길이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지금 A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전부 뭐야? 닮음이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길이는 루트 5고요. 제일 긴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는 A 빼기 3이에요.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제일 긴 게 여기고 제일 짧은 거 여기인데 여기랑 요거 피타고라스면 여기 구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피타고라스는 몇이에요? 5에서 몇 빼야 돼? 9분의 20 빼야 되네요. 그럼 9분의 9, 45 빼기 20이니까 25. 루트 C니까 3분의 5네요. 여기가 3분의 5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루트 5 대 가장 긴 길이는 3분의 5 대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5에 a 빼기 3이 5네요. 그럼 5 지워졌고 3 이렇게 되네. 그럼 a는 몇이에요? 6이네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주어진 내가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원 외부에서 접선 그렸을 때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어떤 생각으로 가장 빠르게 풀지를 많이 연습을 해놔야 돼요. 여기서 많이들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이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몰라 진짜 별의별 짓거리 많이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이 점을 지나는 뭐 접선 구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 좌표 찾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막 별의별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다 구하는 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좀 많이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내가 뭐라고 딱 정답을 못 내립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미리 풀어본 사람 있나요, 혹시? 16번 미리 풀어본 사람, 읽어봤다. 답까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풀어봤어요? 답 나왔어요? 1번 답 나왔어요? 반지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요? 나왔어, 안 나왔어? 읽어만 봤어? 독서한 거야? 그래?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일단 문제를 읽기 싫어요. 아니 맞잖아. 아니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맨 마지막 문제 아닐걸? 모르겠어. 이게 나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냥 뽑아낸 건데 개포고도 유명해요. 수학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걸로 뭐 개포고, 진선여고, 휘문고, 뭐 중상고, 중동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50분 시간이 아니고 한 70분, 80분 주고 풀라고 하면 뭐 넉넉히 푸니까 뭐 고민할 시간이 많으니까 풀만 하겠는데 시간 제한 준 다음에 이거 풀라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참신한 문제긴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길면은 심리적으로 일단 얘들아 문제를 읽고 싶어요? 읽기 싫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악습관이 튀어나오냐면 문제를 보고 싶은 곳만 대충 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길수록 처음부터 너무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가 이 문제 빨리 읽은 다음에 완벽히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시 읽어야 돼요. 니네 국어 풀 때 비문학 독해한테 그러잖아요. 빨리 풀고 답 안 나오니까 또 다시 읽잖아요. 그죠? 한 번만 읽고 끝내면 되는 건데 똑같거든요. 자, 얘도 일단 천천히 보면 어쨌든 일단 원이 하나 등장했어요. R 양수라고 지정한 다음에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그죠? 이거는 대놓고 그냥 뭐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고 y는 x선상 위에 있는 r, r 위에 있고 x, y축에 접합니다. 그죠? 그리고 r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은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갑자기 2차 함수가 등장했죠? 원래 원이랑 2차 함수랑 같이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차 함수가 등장했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gx도 등장했어요. 근데 gx는 뭐냐면 f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얼만큼, r만큼, 위로 얼만큼, r만큼 이동하래요. 근데 이놈의 r이라는 문자는 이미 저 원위에서 많이 등장했던 문자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알겠어. 그 다음을 잘 봐야 돼요. 원 C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아까 우리 원 C 있잖아요. X, Y축에 접하는 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점좌표를 A라고 잡고 Y축에 접하는 점좌표를 B라고 잡는다는 거겠고 그 다음에 Y는 fx 그래프는 이제 2차 함수입니다.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원 C랑 그 아까 좀 얘기했던 그 접점 있죠? A하고 B. 거기에서만 만난대요. 거기에서만 만납니다. 자, 그 다음 y는 gx의 그래프와는 서로 다른 두 점 CD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서 두 함수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해놓고 가조건 GX 그래프와 AB랑 AC랑 BD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S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C랑 fx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중 넓이가 작은 것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에서 S1을 뺀 게 10 빼기 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는 순간 중도 포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읽는 순간 아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러니까 한 이쯤 왔을 때는 슬슬 지금까지 종합한 걸 기반으로 그래프는 그려야 돼요. 시각화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시각화 시켜보자. 일단은 뭘 그려야 돼? 얘들아 뭘 그려야 되겠니? 원부터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선상에 있는 걸로? 마이너 x선상에 있는 걸로 해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뭐 크게 그리진 않을게요. 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런 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2r이고요. 여기도 몇 r이에요? 2r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 좌표를 이제 뭐라고 지정해 준 거예요? A예요. 여기가 A인 거고 요 좌표가 뭐예요? B인 거예요. 그죠? 맞니? 근데 일단은 어떤 2차 함수가 여기하고 여기에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게. 근데 이 원하고 만나는 게 여기하고 여기 이외에 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르르볼록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랑 만난다면 일단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는 뭐 요런 거? 요런 느낌? 뭐 이렇게만 지나가 주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축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겠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야? 이게 y는 fx인데 gx는 누구예요? gx는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r칸. 위로 몇 칸? r칸이기 때문에 얘가 일로 와요. 여기 지나고 있는 게 일로 오겠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아 얘가 마치 요렇게 지나면서 뭔가 완만한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완만한 정도가 조금 위아래로 올라간 느낌? 근데 내가 요만큼 정도 했으니까 여기도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쯤 지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해돼요? 얘가 GX 그래프입니다. 아니 왜 이래? 근데 이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CD 아니에요? GX 그래프와 1은 서로 다른 두 점 CD 만나니까 여기를 C라고 체크하고 D라고 체크합시다.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C의 X좌표는 D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A하고 B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CD 된 거 아니에요? A하고 B는 그대로 올라가서 CD 된 거지. 맞니?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S1 넓이가 어딘지 체크해 봅시다. S1은 요거랑 그 다음 A하고 B 연결한 선 AB, AC, BD잖아요. 요거랑 여기죠. 그치? 얘들아 지금 요거랑 요거예요. 우리 이 넓이 못 찾아요. 니네 아직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넓이 못 찾아요. 그렇지 않아?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차라리 저게 BD, AC, AB가 아니라 BD, AC 그래프 여기도 아래쪽 그래프면 또 모를까? 이러면 또 모를까? 왜냐면 이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메워주면 얘가 그냥 뭐가 돼요? 사각형 되죠. 이렇게 되면 모를까? 지금 문제에서 여기도 직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해?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 넓이가 S1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를 뺐어요? S2죠. 근데 S2는 이제 뭐야? 이 빨간색 그래프랑 원이랑 둘러싸인 부분 중 어느 쪽?
작은 쪽이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지. 여기. 얘들아, 여기도 못 구해요. 저기도 못 구해요. 이거면 모를까? 이거면 모를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이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원이 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기가 뭐예요? S2예요. 근데 S1에서 지금 이 S2를 빼라고 한 값을 준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S1 빼기 S2는 S1하고 S2를 따로 못 구해. 얘에서 얘를 빼자로 가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을 뺀다. 왜냐면 그러니까 S1하고 S2를 못 구해. 근데 얘는 그냥 무슨 넓이에요? 얘는 사각형 넓이죠. 사각형 넓이에서 뭐를 빼면 활골 넓이를 빼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날아가고 S1 빼기 S2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이 사각형 넓이에서 뭐를 뺀다. 비스듬하게 있는 이 활골을 뺀다. 이걸로 가는 거라고. 각각의 S1하고 S2를 못 구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제 사각형 넓이를 찾을 건데 먼저 이게 가로 길이가 몇이야? R이니까 이 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몇이에요? 루트 2R이죠? 그럼 몇이야? 루트 2R에 뭐? 제곱 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찾아야 돼요. 중심 찍은 다음에 어찌면 원에서의 4분원의 활골? 4분원의 활골 4분의 1 파이 R 제곱이 일단은 요 부채꼴이죠. 요 부채꼴. 그래서 이 삼각형을 빼야 된다고. 근데 삼각형 몇이야? 빼기 2분의 1 곱하기 몇 제곱? R 제곱이죠. 이해돼요? 왜 너무 어려워요? 얘들아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이 시야만 트이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줄 필요는 뭐냐면 처음에 S1이 어딘지를 딱 본 다음에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S1 넓이가 여기거든요. 이거는 얘들아 너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못 구해요. 못 구하지. 여기만 어떻게 구해? S1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S1을 못 구하니까 S2라는 게 보조장치로 등장한 거고 S1에서 S2를 뺐다는 걸 준 거예요. 이 구조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얘가 2R 제곱 빼기 4분의 1 파이 R 제곱 더하기 2분의 1 R 제곱이니까 2분의 5 R 제곱 빼기 4분의 1 R 제곱 파이입니다.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 된다는 거야? 10 빼기 파이잖아요. 그럼 이거 동량 처리해야 되긴 하는데 얘가 얘들아 일단 10 되려면 R 제곱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R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근데 R이 2가 되면 여기도 자동으로 그냥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고로 R 값은 몇이다? R이 몇이다? 2다. 그래서 1번 문제는 R2다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해돼요? 아니? 그럼 이제 R이 2였던 거예요. R이 2였던 거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fx 찾아가지고 뭐도 해야 돼요? 10 대입한 것도 구해야 돼. 근데 이 다음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잘 봐요. R이 2인 건 찾았어. 그럼 여기가 2겠네. 여기도 몇이야? 2죠. 그치?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식이 뭐냐면 fx 빼기 r 곱하기 gx 빼기 r은 0을 모든 실근이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거의 실근이라는 것 자체가 fx가 누구랑 만나는 거? r. fx가 이 r2잖아. 2랑 만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더하면은 가운데 있는 축의 몇 배입니까? 2배죠. 그럼 축 모르니까 2차 함수의 축을 k라고 해볼게. 이 2차 함수의 축을 k라고 하면 이거의 해는 그냥 2k가 되겠지. 축 2배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얘도 gx 그래프가 또 r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gx 그래프가 r하고 만나는 거? 그럼 gx 그래프의 축은 뭘로 바뀌었어요? 원래 축 k에서 얼만큼 가야 돼? 오른쪽으로? r만큼 가야 되죠.
그럼 K 플러스 R을 2배 하니까 아 여기에 총 해합은 K 플러스 R 2배 하니까 몇이야? 이 K 플러스 2R일 거예요. 그럼 둘 더하면 몇이에요? 4K 플러스 2R이죠. 근데 이게 몇이 된대? 몇이래? 10. 근데 R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지금? 2.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4 들어가죠? 그럼 4K가 몇입니까? 6이고 K가 몇이에요? 2분의 3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축이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축이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여기 두 개만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맞잖아. 뭐 이상하지 않아? 아니 분명히 축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축 2배, 이동된 거에 축 2배를 했더니 K가 너무 뭐하게 나와? 작게 나와요. 그럼 뭔가 이상하거든요. 뭐지? 이거에 그 뒤에 읽어봐요. 서로 다른? 겹치나? 해가 겹치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점이 겹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일단은 생각해봐. 지금 얘하고 얘랑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랑 얘하고 얘를 더한 건데 얘는 어차피 여기 고정이에요. 여기 고정이잖아. 2R,2로. 여기도 고정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겹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만약에 겹쳤다면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아니라 여기 쪽에 있는 거 해는 하나 빼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축을 2배로 하기보다는 fx식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fx의 우리가 최고차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ax제곱 더하기 bx인데 분명히 여기에 지나야 됩니다. 그럼 어디 지나니? 2를 지나요. 맞아? 맞죠? 근데 내가 현재 맨 처음에 지금 fx 빼기 r은 0 이거 푸는 거야. fx가 2인 거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x제곱 더하기 bx는 0 되니까 x로 묶이면서 ax 플러스 b는 0일 거고 그럼 여기 좌표가 일단 어디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해되니? 여기 좌표 몇이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이야 일단은? 여기 2r이니까 여기는 4네. 그러니까 지금 fx 빼기 r은 0의 해가 0하고 얘하고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fx식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얘가 0,2 지나는 것 때문에 상수를 2로 잡은 건데 얘가 어디도 지나야 돼요? 2,0도 지나야 돼요. 그럼 2,0 지나는 걸 여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0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2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0,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a 빼기 1이라는 식도 하나 나옵니다. 맞죠? 아니. 그 다음 문제 뭐 해야 될까? gx 빼기 r은 0 풀어야 되죠. 근데 gx가 누구예요? fx 빼기 2. 그러니까 r이 2니까 그 다음 플러스면 2. 여기서 다시 또 r 뺐죠. 2 뺐죠. 없어지니까 이겁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gx는 지금 gx 플러스 얘의 해를 찾아야 되는데 보자. x 플러스 2의 해고 방금 하나가 뭐 나왔죠?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gx 빼기 그냥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가자. gx가 는 r이랑 만나는 좌표 있죠? 그게 일단 여기로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2r로 나왔죠?
맞아? 하나 2R로 나왔잖아.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까 제대로 K값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겹친다고 지금 의심이 되잖아요. 얘하고 얘가 겹쳤으니까 굳이 여기에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겹친다고 생각하고 지금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 0이죠? 여기 몇이야? 4죠? 그럼 얘 몇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겹치니까 여기 구할 필요 없다고. 아까 모순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몇이다 현재? 10. 그럼 a분의 b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몇이다? 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가 현재 6이라는 거야. 6. 그럼 뭔가 아다리가 맞아요. 이게. 저게 6이라고? 그럼 대충 빨리 생각을 해보면 이게 2하고 2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 원이 그려진 상황에서 여기가 몇이야? 4하고 여기가 4하고 2였는데 2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가 6 나왔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거가 축 자체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2분의 1 곱한 건데 그럼 축이 3이 됐다는 거예요. 이 2차 함수가. 이 2차 함수가 축이 3이 됐다는 거는 3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좌우가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2차 함수가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근데 여기 3이니까 방금 a분의 6 몇 나왔어? 6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 그래프에서 여기 오른쪽에 만나는 좌표가 여기가 이제 4인데 여기가 6이니까 6,2 여기 지난다고 보면 되니까 대강 어떻게 그려진다고 보면 돼?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났으니까 그래프가 마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였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6 나왔잖아. 그럼 축이 3이니까. 여기 교점 6. 여기 몇이라고? 6. 그럼 여기 4 지났죠?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 이 점이 어디로 가요? 1로 와. 근데 이 4,0이 1로 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점이 겹쳤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 겹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축 한 다음에 축에 각각 축에 2배 해가지고 더했더니 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잖아요, 아까. 2보다 왼쪽에 있는 걸로.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 나온다는 거야. 그 말은 교점 하나가 겹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얘 나왔고 아까 우리가 A, B 관계식 한번 찾은 거 내가 지워버렸나? 아까 어디 있었죠? 2,0 지나는 걸로 해서 A, B 관계식 또 뽑은 거 있죠? 그럼 걔하고 얘하고 연립하면은 식이 완성되겠죠? 그 식 좀 다시 뽑아볼까요? 얘가 어디 지난다? 2,0 지난다.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0이니까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A는 몇이다? 4분의 1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A가 4분의 1이니까 B는 몇인 거예요?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은 fx식이 뭘로 완성된다? fx는 A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로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10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일단 왜 진짜 어려운 문제냐면 첫 번째 난관. 내가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으로 하여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걸로 해서 S1 빼기 S2 값을 추론을 하자. 그게 첫 번째 난관. 근데 R은 구할 수 있어.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난관. fx 찾는 과정 속에서 난 분명히 이 R이라는 선하고 원래 그래프가 2번 G에서 2번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축을 2배 한 다음에 더하게 시켰는데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K값이 나왔죠. 축이. 2분의 3으로. 근데 축은 반드시 어디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그림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뭔가 이상해. 근데 얘는 불변의 진리야. 0,2. 그리고 오른쪽에 얘가 있는 거고 얘도 지금 불변의 진리지. 4,2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가 겹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문제를 풀 시도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꼭 풀어보세요. 다시. 나는 너희가 일단 여기서 이것만 좀 터득해도 좋겠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랑 구할 수 없는 넓이에 대한 구분선. 너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이 파란 이 초록색 이거 파란색 이거 못 구합니다. 나중에 적분 배우면 구할 수 있어요. 적분 배우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풀 수 있는 그렇게 사고해서 푸는 거지만 지금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퍼즐 맞추기 구조로밖에 못 구하고요. 못 구하는 넓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변수를 창출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 개포고 문제인데 좌표 표면 위에 두 원이 일단 두 개 있어요. 그냥 무작정 냅다 그리지 말고 -10, 반지름 10. 어쨌든 뭐 접하는 원이네요. y축에 접하는 원일 것 같고 C2는 이제 원의 중심이 15,0이 되는 거고 15제곱이 225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접하겠네. 크기 다른 원이. 자, 이 상황에서 C1 위의 원점이 아닌 점에서 A에서의 접선이랑 C2 위의 원점이 아닌 점에서의 접선은 하필 공교롭게 어디에서 동시에 만난답니까? 0,30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만난대요. 자, 그때 삼각형 ABC의 외심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2 15,0 Q는 그냥 15,0이네. 이렇게 됐을 때 BPQ의 외접원의 넓이는 P분의 Q파이다. 그러니까 외접원이 지금 좀 많이 등장했거든요. 이 문제.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뭐 그려봐야 돼?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비율관계 맞춰서. 근데 숫자가 좀 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20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런 원이 이쪽에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중심을 뭘로 잡아야 돼요? 15. 그럼 여기는 15를 중심으로 하고 반증기 20이니까 여기 30 지나야 될 거고 15,15 -15 해가지고 이런 원이 그려줘야 되겠죠. 이왕이면 좀 맞춰서. 네, 이 둘의 접선을 어딘가 A랑 B에서 했는데 그 공통 접선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 30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 그으면 대략 이런 느낌의 접선이 될 거고 접점. 여기는 30이 여기니까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의 접선으로 가야 되나요? 접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몇이다? B. 했니? 그 다음에 이 원의 여기를 Q라고 잡을 수 있는 건데 일단 A하고 B를 연결해서 삼각형 AB, 여기가 C잖아요. 삼각형 ABC의 뭐? 외심을 P라고 한대요. 그럼 P가 어딘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쎄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찾아야 돼? 이 삼각형에 뭐 찾아야 돼요? 외심을 찾아야 돼요. 그럼 가장 보편적인 건 뭐야? A좌표 찾아가지고 AC의 무슨 선? 수림선. B좌표 찾은 다음에 무슨 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니? 근데 어차피 그럼 A좌표랑 B좌표를 찾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A좌표를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할까요? 잠시만요. A좌표를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할까요? 지금 이 원의 중심이 -10,0인데 어차피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 일단 수직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찌 찾을까? 이 좌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얘들아. 얘가 몇 콤마 몇이에요?
0,30 아니에요? 그럼 0,30 여기 접선 그어야 돼. 그지? 그럼 이거는 어차피 그냥 y절편이니까 요 접선을 y를 ax 플러스 30이라고 잡아도 무방하죠. 기울기 값을 a로. 그럼 얘를 뭐 해버리면 넘겨버리면 ax 빼기 y 플러스 30은 0일 거고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이원의 중심 마이너스 0,0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게 하면 돼요? 10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럼 a 값이 사라지겠지.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a 0 날라가고 플러스 30이 몇이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이걸 풀어야죠. 이해돼요? 자, 그래버리면은 뭐가 되니 이거? 10으로 약분 때려보니까 여기 1 만들어버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냅두고 넘기니까 어차피 뭐 a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제곱해서 풀 거니까 a 빼기 3 절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일 거고 양변 제곱해서 풀면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가 a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a제곱 날라가고 6a가 8 되네요. 고로 a는 몇이다? 3분의 4라는 좀 친숙한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직선 이름이 뭐였던 거야? 3분의 4x 플러스 이게 되죠? 맞니? 그러니까 요선이에요, 요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찾고 싶잖아, A. 그죠? 자, A 좌표를 찾는 방법은 이 쟤를 다시 또 저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좀 식이 복잡해요. 그거 할 바에는 얘의 수직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에서 여기 지나는 원을 구하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y 빼기 0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랑 얘 교점 구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저희 교점 구하면 어떻게 돼요? 좀 지저분하죠? 3분의 4x 플러스 32 마이너스 4분의 3x 빼기 4분의 3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의 x는 마이너스 4분의 30 빼기 30이 됩니다. 귀찮아도 해야 돼요. 12분의 16 더하기 339 그럼 12분의 25인가요? 마이너스 몇 분의 4분의 30 더하기 150 이렇게 되네요. 4, 32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됐니?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돼? 25분의 12로 넘어가니까 25로 약분하니까 몇이에요 이거? 6인가요? 그 다음 몇이야? 4, 3, 마이너스 18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A좌표가 마이너스 18 컴마 몇이죠? 여기 대입할까? 6, 4, 24 6 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접선도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 똑같은 풀이 과정을 이제 어디에도 적용할까? 어디에도 적용할까요? 여기도 적용해야죠. B에도. 그럼 얘도 지금 여기 지나는 거니까 어차피 문자 썼던 거 또 쓸게요. y는 ax 플러스 30 똑같이 하고 ax 빼기 y 더하기 30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15,0까지의 거리 디스턴스가 몇이 된다? 15가 돼야 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15a 플러스 30이 몇이다? 15 약분하면 2로 바뀌고 여기 1 되죠.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a제곱 플러스 1이고 a제곱 날라가고 4a가 몇 돼요? 3 되면서 a는 몇이다? 4분의 3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이름은 y는 4분의 3x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예요? 아 그러네. 오케이. 됐죠?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수직이에요. 여기가 수직입니다. 그러면서 B 찾은 다음에 그냥 A와 B의 뭐? 중점이 P가 되겠구나.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대충 여기 좀 적은 다음에 P. 그럼 B좌표 빨리 찾지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요 직방 나왔고 요거 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얘들아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거 이거랑도 만족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직각이니까 얘랑 평행하겠고 얘랑 평행도 하겠네요. 그죠? 다만 뭐 길이 값은 얘기를 못합니다.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랑 얘기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기울기 아까 요거 기울기랑 똑같으면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y-0은 기울기 3분의 4에 x 빼기 15. 그럼 y는 몇이죠? 3분의 4x 빼기 5, 4, 20인가요? 그럼 얘랑 얘 교점 찾아야 되니까 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30이니까 넘어가서 12분의 25x는 50이죠. 곱하기 25분의 12 하니까 몇이죠? 24. 맞나요? 그럼 얘가 몇이에요? 24, 어디 집어넣을까? 여기 집어넣을까요? 6, 마이너스 6, 38, 12 이렇게 되네요. 맞니? 자 그러면 이 둘의 뭐? 중점 P는 몇이야? 몇 콤마면? 3,4네요. 맞니? 왜? 3,9네요. 아 누가 나한테 사라고 했어. 3,9죠? 둘 더하고 둘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가 Q고 무슨 삼각형? 삼각형 BP 요거죠? 요거에 뭐 찾아야 돼요? 외접원의 넓이 찾는 거 아니에요? 외접원의 넓이 찾으면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는 뭐 외접원의 중심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가 몇이야? 15,0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예제가 된 거야. 세점좌표를 알고 있어 이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또 이거랑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림이 좀 이상해요. 좀 냄새가 나. 아니 이거는 근데 빨리 기울기만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 외접원의 중심이나 외심좌표가 나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바로 그냥 수직이등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좌표 중에 0,0 있는지나 아니면 직각삼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근데 봤더니 요거 만들어진 기울기 몇이야? 15 빼기 3이니까 몇이야? 12분의 9 빼기 12분의 9고요. 여기 기울기는 몇이야? 24 빼기 15가 몇이에요? 9분의 몇이야? 아 여기 마이너스지? 9분의 몇이에요? 10이에요. 둘이 뭐예요? 수직이에요. 여기 수직이야.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얘와 얘 또 중점 찾는 거야. 이해돼요? 아니면 어차피 이게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사실 요 길이 구한 다음에 루트 2분의 1 나눠도 돼요. 루트 2로 나눠도 되지. 왜냐면 1대1 때 루트 2니까. 왜냐면 여기가 반지름이고 이게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잖아. 여기 직각돼 버리면서. 자 그러면은 좀 편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아버리자. 15 빼기 3 몇이야? 12제곱 더하기 9제곱 3대 4대 5니까 그냥 바로 뭐 되는 거예요? 15인가요? 3대 4대 5니까 4, 4 맞나? 3, 3, 9, 3, 4, 12 3, 5, 15 그럼 여기 길이가 15가 된 거지 그냥. 어차피 반지름이네. 내가 왜 구했니? 자 15죠? 그럼 15 뭘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누겠죠? 그게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 되는 거지. 반지름. 그럼 여기다가 뭐 한다? 제곱하고 파이 붙인다. 그럼 몇이야? 2분의 225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P하고 Q를 더하니까 227입니다. 이게 얘들아 만약에 구조적으로 직각삼각형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였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랑 여기 좌표를 찾는 게 일단은 좀 지저분해도 찾아야 돼요. 왜? 외접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등장한 순간부터 외접원을 찾으려면 우리가 직선을 3개 준 다음에 외접원 찾으라고 해도 그 직선 3개 가지고 둘씩 짝지은 다음에 교점 빨리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A하고 B를 못 찾으면 이 문제는 못 푼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8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4점, 마이너스 4,0,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D가 X축의 점이고요. D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좌표라는 소리죠. 다음 B의 Y좌표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결국엔 저 위에 있는 예시로 해서 그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C의 Y좌표는 선분 뭐보다? BD의 중점의 Y좌표보다 크다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봤더니 AB 길이는 고정으로 14고 BC 길이랑 CD 길이는 6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맞니? 그때 뭐 찾으래요? 선분 AD를 지름으로 하는 그리고 ABCD를 모두 지나는 원해방 정식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게 얘들아 이 그림이 어찌 보면은 본인이 대수까지 선행을 한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면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림은 너희가 나중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그림 구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원주각, 중심각이란 말 해가지고 마주보는 각도야. 이게 어쨌든 저 사각형 ABCD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주보는 각도합이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그죠? 맞지 않니? 그리고 6, 6, 14 막 길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고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좌표 평면에 대한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가 좀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좌표를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킵니다. 모든 좌표를 오른쪽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이동시켜요.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왼쪽으로 다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평행이동을 생각하면 너희에 있는 그림에서 A를 그냥 뭘로 취급할 수 있어요? 원점 취급하는 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집니다. 그 효과를 얻게 되죠, 일단. 그 효과를 얻게 되면 뭐가 좋냐면 좌표화가 조금 수월해져요. 1, 2, 3, 4, 5. 좌표화가 조금 수월해지긴 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5자 A인 거고 대충 한 B가 한 이쯤 찍혀야 될 것 같죠? 이렇게 가고 여기 중점 딱 찍은 다음에 길이 같아야 되니까 D가 되고 C가 된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길이가 14고 여기가 길이가 6이고 여기가 길이가 6인 거죠. 이게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 그림 구조에서는 원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버린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다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많이 풀어요. 원주각 중심각. 요거가 지금 중심각이니까 이게 별반이겠죠. 갖고 이러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180도에서 동그라미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 아니에요? 맞지 않냐?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에서 90 빼기 2분의 동그라미. 그럼 여기도 뭐야? 90 빼기 2분의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90 빼기 2분의 동그라미니까 둘 더하니까 180 빼기 동그라미라서 얘하고 얘 더하면 몇이 된다? 180도 된다. 마주보는 각도에 180도. 이런 것도 다 추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막 그림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도 현재 못 풀 거란 말이지. 현재는. 왜냐면 우리가 2학년 수학으로 뭐 접근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1학년 수학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각도에 대한 언급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원의 중심이 있죠. 이 원의 중심. 그리고 여기 D잖아요. 맞아요? 얘를 D, 0이라고 해보자. D, 0. 그럼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표시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D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6, 14예요.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반지름,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D만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D만 찾으면 2분의 D인 거잖아. 그럼 중심이 뭐가 되고 2분의 D, 0이 되고 반지름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D가 되는 거네. 그럼 D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나네요. 왜? 어차피 이게 여기가 2분의 D, 0이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D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몇이다? 2분의 D의 모 제곱인데 이렇게 한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돼? 4만큼 다시 오른쪽이래요. 왼쪽으로. 그지? 다시 왼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원이라는 도형의 성질도 있고 다양한 성질이 있겠죠. 얘들아, 원 위에 있는 점 찍었을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뭐예요? 직각이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수선 내렸어. 여기는 이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차라리. 그럼 내가 지금 B에서 수선 내렸잖아요. 그럼 얘를 수선은 통상 우리가 H라고 많이 쓰거든요. HB라고 해보겠습니다. HB.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정보로 뭔가 길이 정보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체를 내가 D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큰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길이는 D죠. 여긴 14죠. 그지? 가장 긴 길이랑 짧은 길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얘랑 닮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예요? 그냥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HB를 xb, 0이라고 표시해도 무방하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길이로 한번 비유의식 해볼게요. A부터 D까지의 길이, 제일 긴 길이 D 대 몇? 14는 14대 XB라고 적어도 무방하겠죠? 맞니? 그러면은 XB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둘 곱한 거고 DXB니까 몇 분의? D분의 14제곱 19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일단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지울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왜 한 거냐면 여기서 이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 지금 좌표를 표현했잖아요. XB를. 요만큼 길이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이젠? 이렇게는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내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버리면,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면, A하고 C도 연결할 수 있고, 여기도 직각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HC라고 해볼게요. HC.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무슨 길이를 알아요? 여기 6인 거 알죠? 맞니?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정보로 해가지고 닮은 비를 만들어 봅시다. 대신 이제 이쪽은 길이를 아까는 우리가 여기를 14를 알았잖아. 근데 얘는 이제 여기를 아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알죠. 그럼 이쪽 닮은 비로 가보자고요.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지금 제일 짧은 길이죠. 근데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여기가 만약에 내가 좌표를 xc,0이라고 한다면 몇 빼기? 그럼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DHC라고 하죠 뭐. DHC 대 제일 긴 길이 6은 이 큰 삼각형의 제일 짧은 길이 몇? 6대 몇? D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36은 DHC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DHC가 뭐가 되는 거야? DHC 길이는 몇 분의? D분의 36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얘가 D분의 36이기 때문에
HC 즉 XC 좌표 있죠. XC 좌표는 몇에서 D에서 뭐를 뺀 거? D분의 36을 뺀 게 이 좌표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가 가능해진 거냐면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지금 D라는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D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를 지금 좌표를 표시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가 뭐냐면 B의 X좌표가 그럼 뭐인 거야 아까? D분의 몇? 196이잖아요. 그럼 Y좌표를 표현할 수 있지 않나? Y좌표. 왜? 저 B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 뭐 피타고라스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루트 씌운 게 얘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196에서 그지? 네, 뭐를 빼요? D분의 196의 뭐? 제곱 맞지? 뺀 다음에 뭐 씌워요? 루트를 씌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뭘로 묶여요? 숫자가 커지면 일단 196으로 묶였거든요. 근데 196이 뭐의 제곱이지? 14잖아. 그럼 여기에 14를 빼버리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고 여기는 D제곱 냅두고 이렇게 돼버리겠네. 이해되니? 그럼 얘는 14의 루트에 D제곱분의 D제곱 빼기 196이죠? 그럼 이 D제곱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루트는 분자 쪽에만 있는 거고 D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D분의 14 루트 D제곱 빼기 196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어. 그럼 여기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C좌표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C좌표도 지금 X좌표가 내가 뭐로 표시했으니까 얘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도 지금 잡힐 거란 말이야. 콤마하고 여기가 만약에 잡혔어. 만약에 D로 잡혔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직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생각해봐. 얘도 지금 D라는 문자로 표현됐고 얘도 D라는 문자로 표현됐죠. 그리고 내가 요 과정 오는 와중에서 요거 썼어 안 썼어? 썼죠. 여기 썼어 안 썼어? 썼죠. 안 쓴 애가 누구 있죠? 얘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그냥 6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지금 D로 표현될 거거든요. 계산이 너무 루즈해지고 길어서 내년 빨리빨리 하는 거야. 이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진 않아 사실은. 너무 더러운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그럼 여기가 지금 표현만 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문제가 여기가 표현될 거겠지. 그럼 여기랑 여기의 거리가 몇이다? 6이다. 그러니까 좌표끼리의 뺀 거의 제곱이야 몇이다? 6, 36이다. 라는 걸 풀면 D값이 차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D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D가 차수가 굉장히 올라가긴 하지만 D가 인수분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D값이 뭐보단 길어야 돼? 14보단 길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D값이 나오게 되고 그 D값을 가지고 와서 그냥 때려 넣어서 보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자? 평행이동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게 솔직히 실전에서 이걸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좀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14, 6, 6이고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4칸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이동시켜도 사실 그게 변화는 없거든요. 길이값 변화가. 근데 여기서 조금 어떤 것도 필요하냐면 대강 때려 맞춰보아서 집어넣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어차피 원의 중심이 찍힐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찍히고 나면은 이제 뭔가 다 길이값 가지고 한번 아다리 한번 맞춰볼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긴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어차피 이 원 있잖아요. 반지름 R 있죠. 결국엔 반지름에 여기 2분의 D값 아니에요? 여기가 그냥 되게 생각보다 험하게 깔끔하게 구로 나와요. 풀면 얘 구로 나오거든요.
얘가 9가 나온다는 거를 바로 그냥 때려서 찍을 수는 없겠지. 근데 이제 이 풀이가 너무 지저분해서 선생님도 이게 이 풀이로만 풀어봤는데 다른 풀이도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식으로 푸는 것도 있을까 싶긴 한데 1학년 때 배운 내용 수학만으로는 각도 정보를 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글쎄요. 못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1학년의 수학만으로는 느낌이. 원의 중심에서 C에다가 요렇게? 그럼? 응? 이거 이렇게 이어버리면 수직이고 원의 중심에서 교점까지의 거리가 7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 14니까 여기 길이가 7이 나온다. 7. 그럼 7로 나왔고 여기 길이 6이고 여기 6이고 다른 방법이 있겠네. 여기 7 구한 다음에 어떡하지? 7. 그치? 여기가 그러면 내가 그냥 거리를 그냥 R로 잡아버리면 요 길이가 R 빼기 7이네요. 여기?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랑 이거 길이 제곱에서 이거 길이 제곱 뺐다 라고 하면은 그냥 R 값이 나오니까 그게 더 편해 보이긴 하네. 훨씬 더. 난 좌표화시켜서 풀 생각하는 거밖에 못했는데 일단은 그러네요. 그럼 R 제곱 빼기 77 49는 66 36 빼기 R 빼기 7의 제곱? 이건 나와요? 49 빼기 36 하면 몇이지? 더하는 거죠. 둘 더하니까 몇이야? 7, 85가 R제곱 더하기 R제곱 빼기 14R 플러스 49 2R제곱 빼기 14R이 49 다시 빼야 되네. 36이네요. 그럼 약분하니까 R제곱 빼기 7R 이 몇이야? 18? 0 9, 2? 되네요. R 빼기 9 R 플러스 2 R 9네요. 그러네. 이게 더 낫겠다. 그러면 이제 좌표화로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이게 더 낫네요. 그러니까 지금 6 같으니까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길이가 같거든요. 이게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삼각형 내부에서 이렇게 됐고 여기가 이렇게 중점이잖아요. 여기가 중점이니까 이 삼각형이랑 절반이겠죠. 근데 여기가 14니까 여기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7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7 나왔고 그럼 여기 R 빼기 7 잡고 6이랑 요거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R 값이 나오네요. 그러네. 잘했네. 선생님도 이 생각 안 들었네. 자 그러면은 R 값이 나왔으니까 그냥 나왔네요. 9로. 그러면 x 빼기 9의 제곱 이게 왼쪽으로 이동시켜 버렸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9, 8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원의 방정식은. 이게 더 낫겠네요.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선생님들 좌표화 시켜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그게 더 잘 보이는 문제 같습니다. 18번 문제는 그래요. 그게 더 나은 풀이 같아요. 그게 베스트 풀이 같습니다. 여기서 66 같다는 걸로 여기를 이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라는 걸로 여기가 중점이고 14의 절반이다 라는 걸 통해서 푸는 게 가장 베스트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풀 때 그리고 그런 쪽으로 굳이 4만큼 이동할 필요도 없긴 하겠다. 만약에 그 방법으로 푼다고 하면 굳이 이동할 필요도 없긴 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y는 mx, 원점 지나는 y는 mx가 x축이랑 저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네요. 그죠? 이게 동시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저 원의 중심이 x축이랑 mx의 각의 이등분선 선상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접점 하나는 P, 하나는 Q라고 했고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때 삼각형 R, O, P의 넓이가 고정으로 몇이 나온대요? 딱 3이 나온다네요. 그때 기울기 M값 찾아서 30배한 30M 찾으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M값이 저렇게 되는 M값이 고정으로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딱 고정 그 넓이가 나오는 거겠죠. 얘는 어찌 풀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각의 이등분선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각의 이등분선도 내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y는 mx 여긴가 점이 찍히면서 수선 내려지고 수선 내린 게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원이 그려지는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요점하고 접점하고 접점을 그린 다음에 쟤를 둘을 꽉 연결했죠. 여기가 P고 Q일 때 얘네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누구랑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하고 R인가 저희가? R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무슨 넓이가? O, P, R 넓이. 이 넓이가 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넓이가 몇이다? 4라고 준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M값 찾는 거죠. 맞니? M 찾아서 곱하기 30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한 풀일까요? 얘의 접근은 뭘까? 접선과 접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각도에 대한 성질로 해서 닮은 비로도 갈 것 같기도 한데 일선 방정식이고 외부점 좌표고 점좌표 여기 높이가 4라는 게 아니고 삼각형 넓이가 4라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원방을 구해야 될까요? 원방 구해야 되지 않아요? 원방 구해야 돼요. 근데 원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쨌든 이 원은 mx에도 접해야 되고 x축에도 접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보다 중심 좌표를 그냥 잡아버립시다. 어차피 이 중심 좌표가 어디 선상 위에 있어야 돼요? 얘랑 얘 각의 이등분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각의 이등분 선상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뭐 문자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의 이등분식 그냥 M에 관한 거 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걸로 해볼까? 좀 약간 꼼수를 부리고 싶네. 이렇게 해서 y는 mx니까 여기에서 m x는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의 등선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도 문자라서 이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y는 kx라고 한다면
각도가 같을 거고 여기 길이가 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m일 거고 얘는 1,k 걸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각 길이는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걸 거고 그러면 비례식이 1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여기 y좌표 k죠. k 대 m 빼기 k 이렇게 그러면은 k 곱하기 m은 아니지 k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m 빼기 k다. 양변 제곱하면 k제곱 m제곱 더하기 k제곱이 m제곱 빼기 2mk의 플러스 k제곱이고 k제곱 날라갑니다. k제곱 날라가고 왼쪽으로 옮겨주면 k제곱 m제곱 플러스 2mk 마이너스 m제곱은 0이네요. 아, 이거 지저분하다. 이걸로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k에 관한 2차식 나와버리면서 k는 해가지고 해가 2개 나오는 걸로 풀어야 되니까 좀 짜증나긴 하네요. 그지? 이거 내가 지금 꼼수로 다른 걸로 풀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 이걸로 하는 건 좀 안 되니까 그냥 A, B 잡고 풀고 그랬다. 점좌표. 그러니까 지금 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돼요? B가 되면 되겠죠. 그럼 A, B 관계식 나오겠지. 그죠? 그럼 A, B 관계식이 일단 나올 거고 근데 이 A, B가 이렇게 잡는 건 내가 뭐가 만족해야 돼요? B는 MA를 만족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mx 빼기 y는 0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am 빼기 b가 다시 뭐가 된다? b가 돼야 되는 거죠? 아, 반증기 1이라고 줬어요? 아이씨 개고생할 뻔했네. 얘가 1이구나. 이렇게 1이네. b가 1. 그럼 다 1. 그럼 여기도 뭐 들어가? 1, 1. 맞나? 그러면은 am 빼기 1 절대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a제곱 m제곱 빼기 2a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2다. 1, 1 날라갔고 a제곱 빼기 1에 m제곱 빼기 2am이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m으로 묶이죠? m으로 묶이고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죠? a제곱 빼기 1에 m 빼기 2a 이렇게 되나? 그럼 m 값이 뭐 되는 거예요? a제곱 빼기 1분의 2a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이거 가지고 보자. 원방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그은 걸로 요거니까 이걸 거고 그죠? 이 상황에서 현재 여기가 몇 나오면 여기가 지금 1인 거잖아. 1인 거고 여기가 A. A랑 M에 관한 관계식 찾았고 요 OPR 넓이가 4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A분의 8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요거랑 요걸 지난 이 직선의 방식의 Y좌편이 A분의 8 되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외부점이고 여기서 지금 접선 그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극선.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아니라서 극선 방식 쓰기 힘들긴 한데 너희가 역평행 이동 개념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중심이 0,0이 아닌 원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그래프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 원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걸로 바로 풀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지금 요 중심이 0,0일 때 이게 지금 그 원위에 있는 접선이고 중심이 0,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극선 방정식이 외부점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구조가 그냥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식에서 지금 중심이 지금 우리가 몇 콤마 몇인 거죠? 요 식이잖아 현재. 요 식에서 외부점이 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니? 0 빼기 a 그 다음 또 뭐야? 아니지 극선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나? 얘가 지금 이 그래프에 여기서 접선 그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닌 이 원에서 뭘 하면 극선의 방정식을 하면 외부점 P, Q를 그었다고 생각하면은 P-A X 빼기 A Q-B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얘가 외부점 P니까 0 빼기 A 그 다음 X 빼기 A 더하기 더하기 생각했네. 그 다음 외부점 0,1가 0 빼기 몇? 1인가요? 그 다음 y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조금 지저분해도 마이너스 a의 x 빼기 a 마이너스의 y 빼기 1은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얘가 이 직선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식에다가 y에다가 뭐 x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0 집어넣으면 여기 좌표가 a에 관한 식으로 꾸며지겠죠. 그게 누가 돼야 된다? 얘가 되게 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a 값 대입해서 n 값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아마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0,1이니까 그러니까 중심 좌표 아니 중심이 지금 반지름 길이 변형 이거 1로 줬기 때문에 1에서 닮은 비 접근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얘가 a,1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열리고 얘가 1일 텐데 그러면은 또 무슨 뭐가 가능하냐?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x라고 표시하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x 더하면 뭐 돼야 되니까? 90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고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직각이고 동그라미 x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은 보자. 그럼 여기가 x죠? 여기 직각이잖아요. 여기가 x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맞지? 동그라미 x 직각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두 개인데 요 삼각형 자체에서 여기가 x니까 동그라미 여기 있으니까 x x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버리면은 닮은 비 접근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않나? 왜냐면 이게 a 대 1은 이거 대 이거잖아. 맞지 않나요? a 대 1 제일 짧은 거 1 대 a가 이거 대 이거 아니에요? 그럼 a 대 몇이야? a분의 8이다? 그럼 a제곱이 a분의 8이니까 a 세제곱이 8 a는 2 이렇게 해서 그냥 2 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 그죠? 그럼 a가 2 나왔고 a 자체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찾는 거죠? m 찾는 거죠? 그럼 여기가 2 나오고 1 나왔으면 이 기울기 몇이에요? 2분의 1인가? 그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몇 하는 거예요? 아니지 m 값은 요 기울기죠? 그럼 여기가 현재 2분의 1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 2분의 1 나온 걸로 하면 여기 기울기는 찾을 수 있죠? 여기 기울기 몇이죠? 통상? 이게 0이랑 2분의 1 나오니까 이때가 얘가 3분의 4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3분의 4 기울기 찾은 걸로 해가지고 뭐 한다?
30 곱하니까 40이다 이렇게 푸는 것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좌표화 시켜가지고 직방관을 푸는 방법도 있는 거고 왠지 닮은 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닮은 비로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각도가 동그라미 X 표현되니까 뭐 이거 대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다 로 접근해서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더 좀 수월하긴 하네. 계산식 자체는 심플한 건. 됐나요? 이렇게 접근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의 방정식 맨 마지막 진선 요거 마지막 20번 문제만 남았거든요. 오늘 수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종강인가요? 월요일 날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다. 기출 문제 풀면서 많이 겹쳤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이제 도형 종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 마지막 회차 때 다 푸는 건 힘들고 만약에 다 못 풀게 되면은 뭐 대부분 뭐 본반 자료는 다 내가 맨 마지막에 나눠준다고 했죠. 넣는다고 했고 웬만하면 뭐 본반이나 했을 때 그냥 수업 때 그냥 진도 나갈 때 질문 받는 걸로 할 거니까 일단은 내가 오늘 배포한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좀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